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에, 윤석열의 조선일보 인터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예. 신년 기자회견은 안 하고 신년사만 발표하더니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자기도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왜 하필 조선일보일까? 뭐 뻔하죠. 조선일보는 윤석열한테 불편한 얘기는 분명히 안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불편한 얘기를 안 할 만한 그런 언론사를 찾은 거겠죠. 그게 조선일보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 지면을 장식을 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한 얘기가 조금 황당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느냐고요? 자, 저는 윤석열과 조선일보의 인터뷰를 인터뷰라고 쓰고 야합이라고 읽고 싶어요. 사실상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 윤석열이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질문은 아예 막고 혹시라도 잘못된 얘기를 하더라도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 기사를 바꿀 쓸 수 있는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쪼물럭 될 수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그것도 단독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과 소통하기는 싫고 심지어 기레기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윤석열한테 매우 편파적인 숱한 언론들도 다 싫고 오로지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자기를 영웅시해주는 그런 곳하고만 인터뷰하겠다는 거죠. 과거에 정규재 TV와 인터뷰했던 박근혜가 생각이 나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는 쫓겨나기 직전에 그런 짓을 했는데 윤석열은 지금 시작부터 이러는 걸 보니까 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떤 내용이었느냐고요? 자, 제일 황당한 얘기가 이겁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가지고 한미가 공동훈련을 하자. 그걸 하겠다.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동의를 했다. 상당히 긍정적이더라.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미국이 왜 지네 핵무기 가지고 한미 공동훈련을 합니까? 그리고요, 핵무기 가지고 무슨 훈련을 할 수가 있죠? 핵무기 가지고 무슨 훈련을 해?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핵무기 가지고 훈련 못 해요. 핵 가지고 어떻게 실탄 훈련 할래? 핵 가지고는 실탄 훈련 못 해요. 그러면 공포탄 훈련을 해? 그 공포탄이나 일반 폭탄이나 뭔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가지고 공동 훈련을 한다는 것은 사실 성립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건요, 발사 절차 숙달 훈련입니다. 발사 절차 숙달 훈련. 근데 미국이 발사 버튼을 한국한테 넘겨주겠어? 어림도 없잖아. 따라서 핵무기로 공동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그런 거 존재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나토에서는 미국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훈련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토에서 하는 핵무기는 훈련은 뭐다? F-15 전투기에 핵 단두를 싣고 날아가 가지고 특정한 지역에 투하하는 훈련이에요. 미군 단독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연합훈련하는 거는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하는데 프랑스와 영국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 보유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왕 훈련하는 김에 미국하고 같이 훈련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나토하고 우리나라를 동급에다 놓으면 안 돼. 나토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핵 보유 국가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 나라가 나토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럼 나토가 훈련할 때는 영국하고 미국하고 나토가 같이 훈련할 때는 당연히 핵 같이 훈련하겠지. 근데 거기 나토하고 한국하고 같이 같은 급에 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윤석열이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거를 마치 실현이 가능하고 미국도 협조를 해줄 것처럼 떠들어요. 만약에 이거 다른 신문이 같이 있었다면 당장 질문이 쏟아졌을 겁니다. 사실이냐? 어떻게 훈련을 한다는 거냐? 미국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동의를 했느냐? 어떻게 알아보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죠. 윤석열이 원하는 건 이거였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면은 지가 헛소리를 삑 하잖아. 그럼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나는데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면은 난리가 나는 상황이 안 벌어지죠.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소리를 좀 했더라도 사후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잘라낼 수 있어. 예, 그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달리 야합이 아니라 이러니까 야합이라는 거예요. 자, 뭐 핵무기 얘기뿐만 아니라 헛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12구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정무적 책임도 있어야 묻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는데 해임 건의를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정무적 책임도 있어야 묻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무적 책임도 질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정무적 책임이 왜 없어요? 정무적 책임은 달리 말하자면 정치적인 업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업무.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요.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게 이게 바로 정무적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치적 책임도 없다, 도의적 책임도 없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이상민 장관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상민은 책임이 없다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진짜 과연 이게 글쎄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네.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요것만 따로 떼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 얘기는 제가 내일 요 두 가지 얘기는요 따로 내일 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이 워낙 하도 충격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까지 오늘 준비를 따로 안 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만 해도 1시간에 썰을 풀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핵무기 공동훈련, 이거 아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사적인 얘기까지 좀 다 털어서 한번 해드릴까 하고요. 이상민, 정무적 책임조차 없다? 야, 그러니까 책임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정무적 책임도 있어야 묻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당이 해임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배째라고 대놓고 무시를 한 거죠. 자, 더 웃기는 얘기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하고 만나는 그 자리가 도어 스태핑인데 이걸 중단을 했어. 그 이유가 뭐? 협조가 안 돼서래. 그러니까 뭐냐? 대통령이 뭐 한마디 찍 하면은 그냥 받아 적기만 할 것이지 왜 질문을 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게 질문하지 말고 질문하더라도 소프트하고 이렇게만 질문하라 그랬는데 강하게 질문하고 센 질문 나오니까 협조가 안 됐으면 도어 스태핑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이유 협조가 잘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실은 뭐 때문이다? 예, 검찰 기자단들 때문에 이런 거예요. 검찰 기자단이 이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 검찰총장도 그렇고 너무 자기들 입맛에 맞게 검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맞춰줘 왔어. 헛소리를 했는데 그것을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예쁘게 다듬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왔거든요. 자, 아니 법조는 그렇게 이렇게 막 그 잘 예쁘게 잘 포장을 해주던데 니들은 왜 안 해줘? 이 말인 겁니다. 물론 법조 기자단이 항상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 때 얼마나 험악하게 덤벼들었습니까? 달리 말해서 검찰 기자단, 법조 기자단은 친검찰, 오로지 친적폐, 검찰과 적폐에 아주 가까운 사실 그들과 한편인 자들이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얼마나 잘해줬겠어. 윤석열이 헛소리를 좀 하더라도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잘 포장해서 내주지 않았겠어요? 자, 그리고 한마디 해줬으면 고마우니까 질문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고의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도어 스태핑을 하니까 그게 아니거든. 법조 기자단처럼 안 하네? 안 해주네? 그러니까 중단하고 핑계를 협조가 안 돼서 라는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 야합이라고 밖에 더 하겠습니까? 법조 기자들처럼 질문 안 하고 부르는 대로 받아 써서 그냥 기사 쓰는 그런 식의 기자 같지도 않은 기자 같지도 않은 그런 짓을 해줄 곳을 찾은 거고 그게 조선일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합인 거지. 이게 뭐 인터뷰야. 야합이야 야합 이거. 이게 어떻게 인터뷰냐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조선일보와 윤석열의 야합. 뭐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윤석열이 인터뷰를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횡육이처럼 정말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날카로운 질문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아니 나오더라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하고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을 두려워한다. 이건 소통을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판이 싫다. 불편한 게 싫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앞권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못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지난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지 마누라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가 검찰총장 할 때 지휘권까지 배제시키면서 그래서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하지 않았냐.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니 특검할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가만 보면 이렇게 억지 쓰는 데는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뻔뻔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정권에서 몇 년간 수사를 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실세가 누구였습니까?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도합 4년 가까이 윤석열이 검찰을 주물럭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김건희 수사를 합니까? 당연히 수사를 못해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수사하지 않았냐? 아니 네가 수사했잖아. 한동훈 노사 비슷한 얘기했죠. 지난 정권에서 계속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아니 또는 지난 정권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 지난 정권에서는 정적들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 수사 누가 했는데 한동훈 지가 하지 않았냐고. 소위 말해서 박근혜 수사, 이명박 수사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 윤석열 걔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지난 정권에서 한 수사라는 둥. 그 뭐? 지가 해놓고 왜 딴소리야? 이처럼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지가 한 건데 마치 지난 정권에서 한 것처럼 헛소리를 해요. 이걸 완전히 이걸 뭐 프로파간다라 그러죠. 선동이죠. 선동이자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로 선동을 하고 있는, 참 이런 거짓 선전과 선동에 너무나도 능수능란한 자들이 아닌가 싶네요. 자, 하나하나 따져보죠.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를 수사했다고요? 그것도 몇 년간? 자, 일단 수사 담당자가 윤석열이었죠. 한동훈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 아니, 윤석열, 한동훈이 안 했다 해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데 그 윤석열과 한동훈의 통제 하에 있던 검찰에서 어떻게 김건희를 수사하느냐고요. 예? 그것도 수사가 2021년에 겨우 시작이 됐었죠. 대선 거의 직전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역시 사실상 윤석열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된 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수사 보고서가 유출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이 기소가 됐죠. 사실 수사 보고서가 유출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얘기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김건희가 말이 나온 거는 얘가 라마다 르네상스 거기에 들락거렸네 안 들락거렸냐 이런 얘기 때문에 널리 알려졌지, 이 사람이 주가 조작에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이 얘기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수사 보고서가 유출이 되면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개입이 됐어?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가 조작을 검찰이 수사를 했느냐? 안 했어요. 시간만 질질 끌었죠. 하는 척만 하고 오히려 뭐만 수사를 했다? 그 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이 기소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가지고 혐의가 이미 드러났죠. 잔고 위조, 학력 조작, 논문 표절 다 혐의가 드러났는데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도대체 지난 정권에서 뭘 털었는데 못 털었어요. 수사를 하려다가 말았어. 그리고 수사를 했으면 적어도 소환 조사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소환을 했어? 수사를 우리가 했든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소환을 해야만이 수사를 했구나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소환을 합니까? 소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수사를 몇 년씩 했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근데 어쨌거나 윤석열이 이런 헛소리를 찍 하는 바람에 민주당 내에서 기류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윤석열의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가 민주당 내 기류 변화를 좀 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특검 이렇게 되면 할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시각이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수박이라고 부르는 이 비이재명계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진행되면은 이재명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하겠구나, 우리도 죽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비이재명계에서도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죽는다, 이재명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는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가 됐든 간에 이 김건희 특검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빠르면 이 설 지나서 김건희 특검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법사위에서 문제를 삼을 건데,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상정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이 가능성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을 좌우하는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수박들이 그냥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이견 그룹인지 아니면 친윤석열 정말 이적 단체들인지 밀정들인지 아닌지 여부가 좀 갈라질 것 같아요. 여하튼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큰 기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 기류 변화의 시작은 윤석열의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 때문이다. 일단 한번 볼까요? 이경 대변인이 지난 주말부터 대대적으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공판에서 김건희, 최은순 이름이 무려 438번째나 438회나 등장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서면 조사를 안 했다. 이게 과연 공정이냐? 예. 이경 대변인 당차죠? 야.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예. 이쯤 되면은, 예, 이경 대변인, 예. 좋네요, 아주. 요새 지금 보면은, 이경 같은 사람만 몇 사람 더 있어도 민주당이 참 잘 굴러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네. 자, 이경 대변인뿐만 아닙니다. 예. 이경 대변인은 민주당 부대변인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 검찰에서 김건희 수사를 못한다면 답은 특검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려고 한다. 검찰은 김건희 세탁기인가?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야, 김건희 세탁기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이 권오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나온 얘기죠. 제 입장에서는 최은순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이거 뭐, 극히 정말 1년에 한두 번 했을까 말까 한 거고, 라고 하니까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제시하겠지만, 증인은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에게 회사 사정을 자주 얘기해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정말 어쩌다 한 번 한 거 맞아요? 권오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13년 전 일이라 정확히 얘기한다는 게 점점점점. 네. 검사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놓습니다.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고 정말 한두 문장씩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도저히 그냥 빠져나갈 수 없게 합니다. 자, 윤석열한테 묻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 정권 때 수사를 했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를 했나요? 수사를 했다면 왜 기소를 안 했나요? 솔직히 이제 되물어봐야 될 거 있죠. 아마 신년 기자회견을 해서 많은 기자들이, 각사 언론사 기자들이 있었다면 윤석열이 저딴 소리를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얘기를 틀어막아야 했죠. 대답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신년 기자회견은 안 하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가 불편한 그런 대답이나 질문이 안 나오게 하려고 한 거죠. 이게 민주국가의 대통령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작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말장난으로 그때 상황만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열심히 부역해주고 있는 게 조선일보죠. 얘네들이 과연 정상적인 인간들이 맞을까요? 옛날에 최순실 말 맞다나 얘네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언론이 맞을까요? 저는 갑자기 그 의문이 덜컥 드네요. 웬즈데이님, 앞으로 기자회견 아예 없어질 듯. 사문난정님, 앞으로 신년 메시지를 졌다고 하는 경우 처음 봤다고. 예, 맞습니다. 자, 참. 흐르는 강물처럼님, 내년 총선에서는 수박 참외 선별하자고 하셨습니다. 블루문님, 역시 수박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배동호님, 이경 대변인 똑부러집니다. 예, 이경 대변인 참 똑부러지죠. 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요, 김건희 씨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경 대변인이랍니다. 이경 대변인이 무릎 꿇고 와서 빌어서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한대요. 그 얘기를 어떻게 이경 대변인이 전에 들었나 봐요. 근데 엄청 승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글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대로 전하지는 못하겠는데, 이경 대변인 그때 표정이 그거였어요. 정말 가짜네 죽겠는데, 내가 암만 그렇지만, 김건희 니한테 꿀라고 미쳤냐? 라는 게 말은 안 했는데, 얼굴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이경 대변인 앞으로 좀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살살 걱정이 돼요. 저처럼 겁 없고, 어디 겁은 많죠. 겁은 많지만 이렇게 약간 좀, 강하게 덤벼들었던 사람조차도, 예, 이경 대변인 보면 약간 겁나거든요. 예, 이경 대변인, 좀 사려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배동호님, 용서는 누가 정말 웃겨 나가요, 줄리가. 네, 그렇죠. 아마 김건희가 질투하는 것 같다. 케이따님, 지보다 예쁘니까요. 그렇죠. 적어도 이경 대변인 제가 알기로는 성형 같은 건 안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 걸로 치자면 글쎄 외모도 글쎄요. 그러네요. 이 외모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지보다 예쁘니까 질투한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은 지가 불편한 질문 듣기 싫고 또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라는 꼼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꼼수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놓고 지난 정권에서 수년간 조사하지 않았느냐? 아니 지난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한 사람이 누구였나? 윤석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윤석열이 배째라 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나마 약간 윤석열한테 우호적이었던 오히려 이재명을 두들겨 패는 데 앞장섰던 이른바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입장이 슬슬 바뀝니다. 야, 이 상황에서 계속 이재명을 은근히 쉴드 쳐줬다가는 우리도 망하겠는데?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좀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항상 독재가 망하는 거는요, 무언가를 잘못해서 망한다거나 악수를 둬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딸에는 잘 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돌아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치명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한테 불편한 얘기, 불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라는 매우 극단적인 꼼수를 썼지만 이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되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거라는 거 아마 그리 머지 않는 시기에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